여왕의 집 드라마 방송을 분석하고 리뷰하는 드라마데이입니다. 이금자 확실하게 강재인이 아니었어? 왜 강재인의 예전 모습이 떠오를까? 갑자기 강재인이 그리워져. 황기찬은 눈앞에 있는 이금자를 끝내 강재인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금자의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자꾸 마음을 건드리는 데다 둘이 닮았다는 단순한 모습을 넘어서 이상할 정도로 익숙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아니라고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자꾸 자신을 타이르면서도 속으로는 갈등을 멈추지 못합니다. 뭔가 이상해. 이금자라는 사람 아무리 봐도 강재인이랑 닮았어. 좀 더 알아봐.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단순한 닮은 꼴 그 이상이야. 그는 사람을 시켜 이금자에 대해 알아보라고 시작하게 했지만 그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은 강재인의 복수를 돕기 위해 이렇게 회사에 강재인을 이금자로 만들어서 데리고 왔고 지금은 황나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금자와 전화 통화를 나누는 장면을 일부러 들려주는 등 철저히 상황을 만들고 있네요. 그 와중에 김도윤은 강재인을 좋아하게 된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고요. 누가 봐도 지금 김도윤이 강재인을 많이 챙기고 있죠. 이금자를 보는 강세리 역시 초반에는 이금자에 대해 아무리 봐도 강재인 같은데 이거 정말 강재인이 회사로 들어온 거 아니야? 이금자 이 사람 도대체 뭐냐고 의심을 품었지만 황나라가 직접 이금자와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김도윤이 태연하게 행동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금자에 대해 방심하는 모습까지 보이는데 그런 강세리 앞에서 황기찬은 자신의 흔들리는 감정을 숨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왜 자꾸 그 사람이 강재인으로 보이지? 행동도 말투도 묘하게 비슷해. 그래서인지 자꾸 눈이 가네. 관심이 생긴다고 해야 하나.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감정이 그리움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이금자라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감정인지 스스로도 정리하지 못하는 혼란 속에서 그는 이금자라는 인물의 존재에 점점 끌려가고 있었고 그걸 감지한 강세리는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황기찬에게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럴 거야? 강재인 떠나더니 이제는 그 여잔가? 닮았다고 다 그런 거야? 이금자. 그 여자가 뭐길래 당신은 자꾸 신경 써? 날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네. 당신 지금 나보다 그 여자가 먼저지? 결국 이러네요. 이 대사는 강세리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황기찬에게 쌓여있던 감정이 나온 장면으로 시청자로서는 그녀의 처지가 안타깝다기보다는 오히려 강세리의 그런 모습이 짜증스럽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황기찬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만 앞세워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세리는 진심으로 황기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강재인의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고 싶다는 강재인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사로잡힌 듯 보였고 솔직히 그런 강세리를 보면서 황기찬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는 자신이 진짜 강재인이라고 하니까요. 고모까지 이용해서 자신이 진짜 강재인이었다고 말하면서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는데요. 강재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복수를 감행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은호를 향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호가 떠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인공의 아들인데 이대로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은호가 정말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고 강재인의 복수도 결국 은호의 마지막 모습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회에서는 은호가 무사히 돌아오고 강재인이 복수를 마친 뒤 은호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요. 한편 최자영은 처음에는 강재인 편에서 복수를 도왔지만
최근에는 점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자신의 재산을 모두 황기찬에게 넘겨주고 어디상 회사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전개는 매우 답답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희망의 끈은 있었습니다. 최자영의 집안이 아무리 지금은 그녀를 외면하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녀의 억울함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다시 손을 내밀 것이라는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녀가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최자영이 자신의 집안에 도움을 호소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이제는 최자영의 절절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오빠, 나 너무 억울해.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지금 이 모든 일, 황기찬이 꾸민 짓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제발 믿어줘. 그래야 나와 제인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 대사는 최자영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는 듯한 외침이었고 동시에 복수를 위한 반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암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김도윤의 삼촌이 드디어 전면에 등장하면서 복수 전선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립을 지키던 인물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고 삼촌은 황기찬에게 나타나서 그를 끝나게 만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김도윤 역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직접 움직이며 결국 최자영의 오빠에게 계획을 말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최자영 씨 오빠분 되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도 이 일에 계획이 있어요. 삼촌이 지금 황기찬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최자영 씨는 당연하고 강재인 씨의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간 그 사람이죠. 근데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사람을 회사에서 나가게 만들고 이제 황기찬을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해요. 그리고 최자영 씨와 강재인 씨에게서 모든 것들 이제는 전부 돌려놓을 겁니다. 그렇다고 떠난 내 동생은 다시 돌아올 수 없겠죠. 하지만 삼촌도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시작해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도희를 위해서라도 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제 복수는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자영의 오빠는 그리고 최자영의 원래 집안은 재산이 대단하죠. 지난번에 황기찬이 말했듯이 그 집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아마 황기찬이 가지고 간 회사도 전부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최자영의 오빠가 최자영과 강재인에게 수천억을 넘겨주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강재인, 김도윤, 그의 삼촌, 최자영의 오빠까지 힘을 합친다면 더 이상 황기찬과 강세리의 악행에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강재인의 고모가 여전히 황기찬 편에서 이번 방송처럼 강세리의 말만 믿고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재인이 그래도 이금자로 다시 태어나 회사로 돌아왔고 황기찬의 악행에 대한 서류를, 정보를 모아서 이제 복수를 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사에서는 아무도 강재인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그 덕분에 복수는 더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자영의 오빠가 도와주게 된다면, 그래서 최자영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면 아마 복수는 힘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되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데이의 여왕의 집 드라마에 대한 해석과 리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릴게요.